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전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물가 급등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시니어, 이 노년층의 생활고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됩니다만은 그렇죠. 이번에 나올 그 8월의 CPI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7월에 8.5에서 8.0으로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8%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높은 거죠. 네, 네. 연준의 기준치가 2% 상승인데 그보다 4배나 높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니까 상당히 그 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 미국에서 흔히 시니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시니어 인구가 지금 한 5,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공식 통계로 볼 때 5,400만 명이니까 전체에서 한 16.5%를 차지하는데요. 여러모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고, CBS 뉴스를 비롯해서 미 언론들도 이를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이 시니어들 중에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 이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부설 노인연구소의 결과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절반을 넘는 54%가 월 수입이 생필품 사는 비용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적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45%가 월 수입이 생활비에 미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림잡아서 절반은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들 시니어들의 또 40%는 오로지 현재 수입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사회보장연금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IRA나 또 401k로 받는 것도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셜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도 또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소셜 연금이 그럼 한 달에 얼마 받느냐? 이게 많아봤자 한 1,500불 안팎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이걸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 즉각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른바 노인 아파트들도 여러 종류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퍼블릭 하우싱,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식으로 하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400불만 내는 그런 아파트들도 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군데 지원을 하더라도 수백 명씩이 밀려 있기 때문에 평균 한 7년 이상 기다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다가 아마 지치는 또 돌아가시는 분들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미 노인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조금만 내면은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황이 좀 좋은데, 그거보다 또 한 단계 좀 다른 종류의 노인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조는 받는데,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좀 적지만은 여전히 상당액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달러짜리도 있고요, 한 달에. 그건 투베드룸이 1,500달러, 원베드룸이면 1,100달러짜리도 있는 것으로 이쪽 워싱턴 지역에서는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500달러 월 수입인데, 거기에서 렌트비 내버리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제 통계로 수입이 생필품 사기에도 못 미치는, 또 렌트비 내기에도 못 미치는 노년층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절반 가까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 45%, 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54%가 그런 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정부 퍼블릭 하우싱은 비용은 좀 적게 드는데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미 전역에서 퍼블릭 하우싱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 보조를 받는, 바우처로 보조를 받는 그런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는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물가가 급등하니까 또 이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이 렌트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이곳 워싱턴 지역의 예를 들은 사람이 메릴랜드에 사는 79세 할머니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1,511달러를 내다가 수십 년 살아왔다 합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1,900달러라고 올린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도저히 그는 2,000달러밖에는 수입이 없는데 1,900달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그럼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내년 1월 이후에는 지금 1,000달러가 안 된다거든요. 이제 그런 1,000달러, 1,200달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노베이션을 할 건데 리노베이션이 시작되면은 나가야 된다. 이런 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노베이션을 이유를 주고 민간 회사니까 렌트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료품 가격도 10 내지 11%는 올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아시는 대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만은 미리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반영되는 거는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활가가 더 심각한. 그래서 노년층의 상당수가 지금 아주 생활가가 극심하다라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팬데믹 때문에 부모 집으로 돌아왔던 이른바 팬데믹 부메랑 키즈들도 다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물가 급등이 또 생겨가지고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요것도 참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팬데믹 부메랑 키즈라는 그런 말까지 신조어까지 나왔고 예전에는 이제 성년이 됐는데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캥거루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팬데믹 2년 동안은 부모랭처럼 돌아오는 그런 키즈들,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부모랭 키즈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정상을 거의 되찾고 있거든요. 네. 아직 팬데믹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지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재독립해야 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2년이나 지났는데 이 팬데믹 부모랭 키즈들이 67%는 아직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가려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물가도 올랐고 렌트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또 렌트 얻어서 나갈 그런 형편도 안 되는 데다가 렌트비 급등 때문에 집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그런 부모랭 키즈들이 무려 67%나 된다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모랭 키즈들이 이제 67%나 그대로 눌러 살고 있을 정도로 이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비단 전해드린 대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자녀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랭 키드들이 계속 집에서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재정 문제를 1위로 꼽았습니다. 역시 학자금 빚도 탕감은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학자금 빚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비, 주거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악화됐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 부모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럼 돈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님들도 좀 어려운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보니까 한 달 생활비에 한 22%만 이 부모랑 키즈들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80% 가까이는 또 역시 부모들이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이한 현상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부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게 그렇죠. 전통이었는데 네. 이 캥거루족,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캥거루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구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부모랭 그 키즈들까지 생기고 아직도 또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재독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모 집에 이제 얹혀 사는 그런 비율이 꽤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애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료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그거에 대한 또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절반 이상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절반 이상 56%인데 올 1월에 보다는 7포인트나 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역시 48,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74%나 아주 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고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산층 48,000달러에서 이제 9만 달러 가까이 고까지의 그 중산층 미국 가정에서도 63%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9만 달러 이상인 중상층 또 고소득층 가정에서도 역시 40%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또 의외로 공화당원들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화당원들은 67%, 무당파들은 56%, 민주당원들은 44%로 가장 낮았는데 이 공화당원 지지자들은 아마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인지 또 민주당원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덜 대답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체감 불경기나 이런 재정적 어려움, 생활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생활고,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로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답한 미국 가정이 2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또 여행이나 휴가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는 여론이 17%, 운전을 덜하고 있다는 의견도 17%로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는 피하고 있다라는 미국민들도 12%인데요.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역시 이제 물가 급등이 임금 상승이나 또 성장률 같은 것을 모조리 지금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빠뜨린 것이어서 연준이 왜 이 물가 잡기에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분명히 올해까지는 안 되고요. 네. 이번 파격적인 공세적인 연쇄 금리 인상으로도 올 연말에는 물가를 PC라고 해도 지금 6.3%에서 한 5.2%로 낮춘다는 것이 이제 연준의 목표이고 네네. 내년에 가서야 이제 한 2.7%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1년간은 그런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를 네. 더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고고고. 곡소리 오늘 말씀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